그럼 이제 제가 꼭 알아야 될 꿀팁에 대한 정보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조민기 전문가님의 부동산 팁, 그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바로 주택이나 상가 쪽 기준으로 어느 기준을 가장 전문가님은 좀 중요시 여기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 뭘 가장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 고르시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역세권이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을 볼 때 이 역세권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또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이 또 이제 연휴가 끝나고 약간 나른하신 분들을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게 해줄 그런 고급 정보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질문 한마디로 이렇게 여쭤보자면 역세권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지 아니고 꼭 전문가님이 또 들려주시고 싶은 꿀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치인데 과연 그 가치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가장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투자 가치가 유망한 이유는 변화가 많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과연 이 역세권에 대한 투자, 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인지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 자, 하나가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이 변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전하게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게 조금 두 가지가 이왕이면 두 가지 다입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원칙, 환금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치 그리고 입지, 바로 역세권이라는 점을 1차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자, 이게 조금 더 학술적인 거로 설명을 드리면 역 주변, 역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경 내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은 250m권, 500m권, 항상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보통 따지는데, 자, 이 이유는 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밀집되느냐에 따라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이 상당히 투자로서는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타이밍상으로 역 만들어지니까 투자하자, 어떤 분들은 역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투자하자. 자, 이게요, 처음부터 역이 만들어지는 계획 당시부터 해서 실제 기간에 따른 수익, 지가 상승 올라가는 가격대를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지만 100% 성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이나 허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보통 실시 설계 아니면 역사, 이 해당 지하철이 착공되는 이 타임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요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수도권 광역 GTX가 어떤 역부터 어떤 노선부터 추진되는지를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얘기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역세권 얘기하면, 자, 일반적으로 그냥 지하철역 있으면 역세권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자, 제가 오늘 공식 얘기를 좀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은요, 자, 세 가지 타입으로 유형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는 걸 일단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서울권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바로 도시 내에 있는 역세권. 자, 두 번째는 도심은 도심인데 약간 구도심. 이 과거에 이미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구도심에서 약간 한 1, 2km 반경 내에
지하철이 새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B유형, 아예 새로운 요즘 많이 하는 신도시 개발 있죠. 바로 이러한 신도시로 아예 도시와 지하철 교통이 같이 개발되는 바로 이 C유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바로 A 타입, 도심권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도심권 내에는 이미 도심권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보통 지하철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출입구로 놓고 보면 동서남북 출입구 쪽으로 결국은 인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 주변으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그만큼 편중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투자 가치가 유리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여기 뭐 경기도 여주 같은 데도 보시면, 자, 여기 해당되는 이쪽 지역이 구도심, 여기가 여주 시내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 여기에는 지하철, 전철이 안 들어갔었는데, 자, 요번에 경강선, 자, 우리가 보통 이 해당되는 이 지하철, 경강선이 들어가면서 여주역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는 구도심권으로 지하철이 못 들어가고요.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도심권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동쪽과 서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서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동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 그러면 뭐 당연히 서쪽보다는 동쪽, 결국은 도심권에서 교통, 인구가 어떻게 편리하게 왕래가 되는 쪽으로, 그러면 이쪽 권이 역세권 개발이 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C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서울권 주변,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 지금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도시 안에 단순한 교통 호재, 고속도로 호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하철이라든가 GTX 노선이 만들어지는 노선에서는 과연 신도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될까? 자, 이것도요, 출입구 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생활 편의시설 중에 상업시설이 어느 쪽으로 많이 편중됐는지를 반드시 주목하라는 점을 좀 한번 예시 깊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보통 역세권 투자 유형 중에, 자, 보통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 해당 지금 데이터는요, 뭐 보통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 그래서 새벽 시간에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그래서 빨간색이 상권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분포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영등포역이거든요. 자, 영등포역 앞쪽에 물론 상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빨간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편성을 보여 있고요. 노량진역도 지금 많이 돼 있고 신림역도 상당히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얘기는 같은 해당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 상권이 더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느냐, 이 점을 반드시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 해당 지금 서부 쪽에도 보면 연신내라든가 불광역이라든가 가자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구가 많이 편집되는 바로 이러한 역세권을 공략하라는 걸 반드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 상권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공약도 나오고요. 또 요번 6월 달이면 지방자치제, 그럼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기 지역 내에 교통 편의시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도 노선들을 어떻게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지역을 보시느냐? 이게 바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아니거든요.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보통 한 10년 계획입니다. 자, 이미 GTX 노선 나온 지가 벌써 7년 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제는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하나를 찍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장기적인 컨셉을 놓고 금년도 대선과 지방자치제 선거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을 더 공략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방향을 잡으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